한국인 기준으로 5%밖에 안 돼요. 올리브영 가면 이제 최근에 되게 화나는 게 뭐냐면 크림이라고 해서 막 팔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홈케어뿐만 아니라 레이저로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제가 입고 있는 옷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뭐일 것 같으세요? 점? 기미? 기미도 아니고 오늘은 다크서클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크서클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눈 밑에 되게 어둡게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과는 이 다크서클 하나로 같은데 원인이 사실 세 가지가 이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긴 단어, 우리 다크서클이라는 거랑 다르게 실제로 여기가 어두운 색소가 있는 경우는 5% 같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다크서클 없애려고 아이크림, 미백크림 열심히 바르잖아요. 근데 이걸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5 명도 안 돼요, 한국인 기준으로.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냥 우리 비싼 돈 날리는 거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 5% 안에 드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이거랑 상관없이 95%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비싼 아이 미백크림 하면 돈 날리는 사람인지, 집에서 자가 테스트법이랑 세 가지 발생 원인, 거기에 따라서 해결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1번은 진짜 색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색소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 밑에 실제로 멜라닌 색소가 쌓여 가지고 인제 말 그대로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국인 기준으로 인제 10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한 논문에서. 근데 이게 실제로 5%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5 명은 실제 멜라닌 색소 때문에 눈밑이 어두운 거고, 나머지 95 명은 다른 이유 때문에 눈밑이 어두운 거겠죠. 그러면 여기에 왜 색소가 쌓이느냐 하면 주로 어느 사람들한테 있냐면, 우리가 아토피나 비염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 막 심하게 앓고 해서 눈 자주 비비거나 아니면 코 자주 막혀서 인제 코 풀고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물리적 자극이 있거나 아니면 코가 막히게 되면 주변으로 인제 정맥이 정체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꽉 막혀 있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인제 눈 밑에 헤모시데린이라는 이런 색소로 쌓이면서 다크서클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인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실제 색소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불빛을 비춘다고 해서 색소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집에 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빛을 실제로 여기에 비춰 볼 수 있겠죠. 불빛을 서로 이렇게 비춰 봤는데 그래도 색소가 있다 하면 이거는 진정 색소형인 거고, 불빛을 비췄는데 그림자랑 이런 게 사라지면서 사라진다, 그러면 인제 색소가 아니라 다른 원인일 수 있겠죠. 불빛을 근데 쏘는 게 중요한 게 정면으로 이렇게 딱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빛을 우리가 위에서 쏘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럼 그 그림자가 다크서클로 착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원인의 다크서클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가장 원인이 되는 거를 좀 충분히 조절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색소가 있어서 계속 레이저 토닝하고 여기에 미백크림 발라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으면 계속 색소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충분히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홈케어로는 이제 미백 성분 들어있는 것들 인제 좀 바를 수 있겠죠. 미백 성분의 아이크림. 우리가 옛날에 미백의 모든 것이라는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비타민 A, B, C 얘네들을 바르면 좀 도움이 되겠고, 당연히 인제 얘네뿐만 아니라 인제 병원에서 인제 색소 레이저, 주로 인제 피코 토닝이나 엔디아그 토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은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 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2 번이나 3 번이 훨씬 더 역학적으로 빈도적으로 많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게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다크서클을 만드는 피곤함? 피곤함. 그러면 우리가 쪼끔 더 의학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함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여기에 어두운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어떤 성분? 혈액순환? 혈액순환. 오! 정확해요. 2 번은 혈액이에요. 그 눈 밑에 혈관이 비쳐 보이는 거예요. 혈관이나 혹은 근육 비침. 우리 전신에서 가장 얇은 피부 중에 하나가 눈밑이거든요. 눈밑이 제일 얇은 피부예요. 그래서 눈밑은 굉장히 그 기름종이 백지장처럼 얇기 때문에 거기 뒤에 혈관이 흐르거나 근육이 있을 경우에 그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혈관, 피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등에 있는 혈관이 있으면 얘네들은 푸르스름하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인제 물리학적으로 틴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가림막이 있으면 거기에 빛의 산란 효과 때문에 원래 색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인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 밑의 피부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 밑에 혈관이나 근육이 인제 지나가면 얘네들이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인제 어떻게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요? 혈관을 쪼여요. 맞아요. 혈관을 직접 조사하는 레이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 레이저라고 인제 통칭해서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는 V빔이라는 인제 그런 레이저가 있고 뭐 XLV 뭐 이런 등등의 레이저가 있는데 얘네들로 혈관 자체를 좀 줄여 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굵은 혈관이 지나가면 굉장히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레이저를 쓰면 혈관 직경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훨씬 덜 보이겠죠? 그러면 사열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사혈 그러니까 거기서 피를 뽑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침을 만들어서 피를 뺀다거나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 그거는 사실 도움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아무리 여기 혈관이 굵다고 해서 그 혈관 자체가 바늘보다 혈관 직경이 굵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혈관 같은 경우는 인제 바늘을 넣어서 피를 빼낼 수 있지만 여기 혈관은 그 정도로 굵지가 않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없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굵다고 한들 피를 빼도 그 혈관 지나는 통로는 그대로 있잖아요. 거기는 인제 다시 심장에서 피가 나와서 글로 채워질 거기 때문에 혈관을 없애는 수밖에는 없겠죠. 우리가 이게 생기는 원인이 피부가 얇아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피부층을 쪼끔 더 두껍게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하면 덜 비치겠죠. 예를 들어 여기는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선 홈케어부터 설명을 하면 제가 제일 리쥬란보다 좋은 성분이라고 했던 거 혹시 보셨나요? 트레티노인이라고 해서 이게 20 연고인데요. 이게 비타민 A 유도체 성분의 연고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발라줄 때 실제로 진피를 늘리는 효과가 가장 좋은 연고예요. 반대로 얘네들이 자극감이 가장 강하거든요. 모든 거는 효과랑 우리가 자극감이 대체로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안 그래도 피부 얇은데 욕심내서 많이 바르면 여기 진짜 아작 나거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서 발라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유명한 게 인제 아이 써마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충분히 열을 줘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거, 뭐 아이리쥬란,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나온 리투, 세 번째는 인제 우리 지방 재배치 수술 말했잖아요. 지방 배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원래 안화경막이라고 해서 지방이 흘러내리지 않게끔 해 주는 여기 경막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슬프게도 이 경막이 약해지겠죠. 지방이 점점 여기를 탈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인제 탈출하게 되면 그 지방이 볼록 내려온 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그림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구조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은 사실 홈케어로는 전혀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화나는 게 뭐냐면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인제 아이백 크림이라고 해서 이거를 인제 아이백이라고 부르거든요. 올리브영 가면 인제 아이백 크림이라고 해서 막 팔아요. 실제로 눈 밑 지방 볼록한 거라서. 근데 이거는 그냥 홈케어뿐만 아니라 레이저로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아이백 심한 분들은 저는 인제 환자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거 레이저로도 사실 힘들다. 이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시거나 해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레이저 영역으로도 힘든 건데 이거를 인제 홈케어로 인제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쪼끔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인제 필러로 좀 교정을 할 수 있고, 이게 정말 심하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눴지만 사실 이게 그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명확하게 세 가지 원인이 분리돼서 나뉘는 건 아니고 공통된 부분이 사실 되게 많아요. 얘도 있고 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의사를 보고 내가 뭐가 더 큰 원인인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셀프로 간단히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빛을 잘 이용하는 건데요. 색소는 진짜 색소가 있기 때문에 정면으로 빛이 있어도 사실 보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이나 잡티나 주근깨나 점이 있다고 해 봐요.
그건 진짜 색소니까 빛을 정면으로 해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마스카라야. 그래서 빛을 방향에 따라서 내가 다크서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 피부 밑에 혈관 비침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 눈 밑에 피부를 이렇게 팽팽하게 당겼을 때 오히려 여기 파란 핏줄 같은 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 이러면 이제 혈관형이겠죠. 그래서 혈관형인지 아닌지는 여기를 조금 당겨 봐서 이거를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 세 번째 테스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눈밑 지방이 볼록한 거 자체가 이제 본인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로 눈밑 지방이 볼록 튀어나온 게 있는지, 그다음에 오히려 빛을 위에서 쐈을 때 그 그림자가 더 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눈밑지 재배치 수술을 해라. 근데 우리가 옛날 수술 같은 경우는 칼로 째고 막 이런 수술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레이저로 수술을 하거든요. 레이저로 어떻게 수술을 하냐면 우리가 눈 밑을 이렇게 까면 여기 안에 결막이라고 있어요. 피부가 아니라 그 점막 구조. 근데 여기는 인제 시력이랑 전혀 상관없는 구조죠. 그래서 레이저를 칼처럼 여기에 절개를 하고 거기 안에서 인제 지방을 재배치하는 레이저 눈밑지 재배치 방법도 있고, 정말 심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사실 필러로 교정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아토피 비염 치료를 잘 하면서 절대 비비지 않고 절대 코 막 이렇게 대고 손 대는 게 원인이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미백 성분의 비타민 A, B, C 크림이나 세럼 같은 걸 쓰면서 색소 레이저를 하면 얘는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집에서 관리가 가능한 형인데 안타깝게도 5% 밖에 없다, 집에서 관리하는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진피층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A 계열의 전문 의약품으로는 20 크림이 있고, 내가 병원까지 가서 처방받기 싫다 하면 레티놀이나 레티날 계열의 아이 크림을 쓰시면 돼요. 아, 그럼 아이크림이 효과가 있긴 한 건. 아이 크림이 효과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아이백 사진을 크게 막 한 그런 크림들이 있어요, 얘를 잡아준다고. 근데 얘는 조금도 효과가 없죠. 그래서 트윈티 같은 건 자극이 세다고 하셨으니까 스스로 막 혼자 바르거나 그러면 안 되고 맞아요. 상의를 하고 꼭 상의를 하고 발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받으러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시면 저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데 항상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10명 중에 한두 분은 한 1-2주 후에 또 오신다. 이제 얼굴이 막 뭐야, 뒤집어져서. 너무 많이 발라서. 너무 많이 발라서. 그래서 그거를 항상 꼭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죠. 그 다크서클 옛날부터 브로콜리를 먹은다거나 괄사도 요새 유행이고 그리고 민간요법 이런 거 효과가 있나요? 브로콜리, 괄사. 자, 일단 괄사부터 괄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인제 혈관형 다크서클을 타깃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에 여기 정맥이 울혈되어 있고 정맥이 인제 정체되어 있고 인제 아까 말한 사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의 개념일 것 같은데, 여기에 계속 피가 고여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주는 느낌으로 괄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자극을 준다면 어쨌든 색소가 인제 좀 더 생길 수도 있고, 얘네들이 근본적으로 혈관을 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사를 하면 저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 같고, 인제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사실 비타민 C랑 비타민 K가 많거든요. 근데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일단 미백 성분이죠. 그냥 얘네들은 항상 콜라겐이랑 상호작용을 해서 얘네들도 진피층을 쪼끔 더 두껍게 만들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로콜리를 먹었을 때 막 내가 눈에 띄게 효과는 있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기전적으로는 얘랑 진피층 두께를 쪼끔 더 늘려주는 기전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브로콜리 열심히 드세요. 왜 피곤할 땐 다크서클이 더 진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샜을 때 우리가 그쵸, 다크서클도 그쵸. 내려왔다 이러는데. 피곤할 때는 아무래도 인제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 밑에 인제 정맥이 더 정체되어 있고 피가 고여 있을 확률이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인제 혈관 비침이 더 심해 보이고 그래서 더 다크서클이 심해 보여요. 오케이. 필러를 넣는다면 이 필러가 더 처지진 않나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좀 질문이거든요. 왜냐하면 필러가 정말 소량이 정말 정확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애매한 곳에 들어가면 사실 이 아이백 때문에 오히려 그림자가 지는데 아이백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필러는 정말 디자인을 좀 잘해서 충분히 깊은 층에
정말 필요한 만큼 소량만 넣어야 돼요. 이거를 절대 인제 많이 넣으면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정말 소량만 정말 필요한 곳에. 그냥 우리가 아까 이 비침 때문에 틴달 효과로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얕게 들어가면 이 필러 자체가 틴달 효과가 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밑 필러는 좀 자라는 곳에서 정말 소량만 욕심내면 안 돼요,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인제 다크서클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게 원인이 진짜 색소인 경우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 대부분 혈관이나 근육이 비쳐 보이거나 구조적으로 여기가 좀 패여 있거나 아니면 지방이 좀 내려와 있거나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집에서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을 정면으로 쐈을 때 그대로 보인다 하면 인제 색소형이고, 우리가 위에서 쬐을 때 그게 더 도드라져 보인다 하면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인 3 번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눈밑을 이렇게 당겨 봤을 때 혈관이 더 도드라져 보인다, 더 정맥이 지나가는 게 보인다 하면 2 번일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미백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5명 정도인 색소형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95% 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 다만 이 피부 진피층 자체를 늘려주는 성분인 비타민 A 계열인 그런 레티노이드 계열이나 아니면 비타민 C 성분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은 부분적으로 여기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제 실제 진피층을 올려주는 고주파 시술인 써마지나 뭐 다른 시술들 아니면 리쥬란, 리투, 주베룩 여러 스킨 부스터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구조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을 재배치해 주는 시술이나 수술 혹은 필러로 구조적인 변화를 줘야 돼요. 여기에 아무리 뭐 써마지, 리쥬란, 리투 해도 만족할 만한 효과는 사실 얻긴 힘들거든요. 네, 오늘 다크서클의 모든 것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